늦은 밤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경성타워의 텅 빈 복대는 서연의 작은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닳아버린 걸레와 물통이 들려 있었고 등은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이곳을 쓸고 닦았다. 이 거대한 빌딩의 구석구석을 그녀의 손길로 정돈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이 밤이 되면 고요한 거울처럼 변했고, 서연은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만의 싸움을 이어갔다. 28살. 그녀는 청소부였다.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직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매달 집세를 내고 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생계수단이었다. 그녀의 삶은 늘 조용했고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는 그림자 같았다. 오늘따라 바깥 날씨는 심술궂었다. 창문 밖으로는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쳤다. 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 절규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을 닦으며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젠가는 이 모든 고통이 끝날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알 수 없는 먹구름이 끼어 있었다. 모든 청소를 마치고 그녀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직원 휴게실로 향했다. 낡은 작업복을 벗고 얇은 코트를 걸쳤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펼치고 빌딩을 나섰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집으로 가는 길은 늘 고단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머리에서는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빗물과 피가 뒤섞여 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있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는 도망가고 싶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이런 일에 휘말리면 그녀의 삶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쓰러진 남자의 희미한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은 떨렸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그녀는 남자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흔들었다. 남자는 미동도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손은 차가웠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맥박을 확인했다. 희미하지만 맥박이 느껴졌다. 그는 살아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연민이 솟아올랐다. 이 거대한 도시의 한 구석에서 이름 모를 한 남자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말을 떠올렸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라. 그가 누구든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그녀는 주머니에 남은 모든 돈을 꺼내 택시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이 늦은 시간, 이런 골목에서 택시를 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신의 좁고 허름한 자취방을 떠올렸다. 그곳은 작고 낡았지만 최소한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망설였다. 낯선 남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서연은 온 힘을 다해 남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그녀보다 훨씬 키가 크고 몸집이 컸다. 그녀의 작은 몸으로는 그를 지탱하기 힘들었다. 빗물에 젖은 그의 옷은 더욱 무거웠다. 그녀는 그를 부축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옮겼다.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다. 그녀의 어깨는 부서질 듯 아팠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녀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살려야 했다. 겨우겨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서연은 절망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작은 모텔 간판이 들어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지갑에는 모텔방을 빌릴 돈조차 부족했다. 하지만 그녀는 간절하게 사정했다. 이분이 지금 많이 아파요. 제발 방 하나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모텔 주인은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지못해 방 하나를 내주었다. 서연은 남자를 방으로 옮겼다. 방은 작고 낡았지만 따뜻했다. 그녀는 남자의 젖은 옷을 벗기고 수건으로 그의 몸을 닦아주었다. 그의 몸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다. 그녀는 주머니에 남은 동전들을 긁어모아 약국으로 달려갔다. 소독약과 붕대, 해열제를 사들고 돌아왔을 때 그녀의 지갑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녀는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 밤이 깊어지고 남자는 미열에 시달리며 신음했다. 서연은 밤새 그의 옆을 지켰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그의 숨소리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굳게 감겨 있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왜 이런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새벽녘 남자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낯선 방, 낯선 여자.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여기는 어디죠?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그의 질문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정신이 드세요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상태에 당황했지만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제 비 오는 날 골목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남자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에 대한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고마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그는 민준이었다. 경성그룹의 차가운 CEO, 민준이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의 운명을 바꿀 한 여자와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민준은 서연의 낡고 작은 자취방에서 눈을 떴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고 먼지가 가득한 공기 속에서 그의 눈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기억은 백지처럼 하얗고 머릿속은 텅 빈 공간 같았다. 서연은 이미 출근을 한 듯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메모가 놓여 있었다. 라면이랑 김치 있어요. 배고프면 끓여 드세요. 저는 저녁 늦게 와요. 서연의 글씨체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민주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 남자는 자신에게 낯설었다. 잘생긴 얼굴, 값비싼 옷. 하지만 그의 눈은 공허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배가 고팠다. 생전 처음 라면을 끓여보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너무나도 서툴렀다. 물 조절도 못했고 면을 넣는 타이밍도 맞추지 못했다. 결국 라면은 퉁퉁 불어버렸고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그릇을 내려놓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깨달았다. 그의 삶은 오직 누군가의 도움에 의지해야만 했다. 밤이 되어서야 서연이 돌아왔다. 그녀는 지쳐 보였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얼굴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배고프죠? 제가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줄게요. 그녀의 말에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그녀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으며 그녀의 삶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숨기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낮에는 청소부로 일하고 밤에는 작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다. 그녀의 삶은 고단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긍정적인 미소가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에 감동했다. 그의 삶은 항상 풍요로웠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공허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진정한 친구는 없었다. 하지만 이 작은 집에서 이름도 모르는 한 여자와 함께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주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제가 여기 있는 동안 뭐라도 할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합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편하게 쉬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녀의 말은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행복을 빼앗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일어났다. 그는 그녀의 방에서 쓰레기를 치우기 시작했다. 그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닦았다. 서투른 그의 손길에 쓰레기 봉투가 터져버렸고 쓰레기가 온 사방에 흩어졌다. 그는 당황했다. 그때 서연이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다. 뭐 하시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제가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그런 민준의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함께 쓰레기를 주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럴 수도 있죠.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서연을 돕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서연이 일하는 동안 집안일을 했고 그녀가 돌아오면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가 주었다. 서연은 그의 행동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것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깊은 우정이었다. 한편 서울 시내에는 민준의 실종 사건이 큰 화제가 되고 있었다. 경찰은 민준을 찾기 위해 수백 명의 인력을 투입했고 그의 가족은 애타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다. 그의 사진은 신문과 TV에 매일같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민준은 그 모든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서연의 작은 세상에서 그녀와 함께하는 평온한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의 잃어버린 기억은 그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그 기회 속에서 그는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민준의 꿈은 점차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에게 머리를 숙였고 그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그의 손은 늘 서류를 쥐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미소 한 점 없었다. 그는 꿈속에서 거대한 빌딩의 최상층에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도시의 야경이 보였다. 그것은 화려했지만 동시에 차갑고 공허했다. 민주는 꿈에서 깰 때마다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연은 민준의 불안한 기색을 눈치챘다. 요즘 잠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혹시 아프세요? 그녀의 걱정 어린 물음에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이상한 꿈을 꿔서요. 민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서연에게 어떤 해를 끼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삶에 자신이라는 그림자를 들이우고 싶지 않았다. 민준은 서연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일터에 나가 있는 동안 집안일을 도맡았다. 하지만 더 이상 어설프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는 낡은 세탁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능숙하게 공구를 찾아 고쳐주었다. 서연은 저녁에 돌아와 고쳐진 세탁기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고치셨어요? 그녀의 물음에 민주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냥 만져보니 알겠던데요. 그의 눈은 깊고 똑똑해 보였다. 서연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서연은 민준에게 함께 시장에 가자고 제안했다. 냉장고가 텅 비었기 때문이었다. 민준은 서연과 함께 시장을 걷는 것이 신기했다. 그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소리, 생선 냄새, 야채 가게 주인의 정겨운 목소리,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서연은 작은 손수레를 끌고 능숙하게 장을 보았다. 그녀는 가격을 흥정했고 상인들과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녀의 소박하지만 활기찬 삶은 민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이 세탁기 부품을 사기 위해 철물점에 들렀을 때였다. 주인은 바가지를 씌우려 했고 서연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민준이 나섰다. 아저씨, 이 부품은 재질이 좋지 않네요. 이 가격은 너무 비싸요. 저희는 다른 가게로 갈게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다. 철물점 주인은 민준의 날카로운 눈빛에 당황했다. 그는 민준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기가 죽었다. 결국 주인은 부품을 원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았다. 서연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녀의 물음에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하고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민준은 알았다. 서연 씨, 저는 제 기억이 돌아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왜요? 제가 꿈속에서 봤던 삶은 지금의 삶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그 삶 속에서 웃지 않았고 행복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의 삶이 더 좋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민준 씨,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의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든,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았든,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당신이 저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서연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그는 그녀의 진심에 눈물을 흘렸다. 그의 삶은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민준과 서연은 평소처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들의 대화는 평범하고 소박했지만 그 안에 담긴 행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민준은 서연의 옆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잊고 지냈던 삶의 의미를 그녀를 통해 되찾았다. 그의 잃어버린 기억은 더 이상 그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다. 그때 민준의 눈에 멀리서 한 대의 차가 보였다. 검은색의 고급 외제차였다. 그 차는 그에게 낯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굉음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고 눈앞에는 섬광이 번쩍였다. 그의 머리는 찢어질 듯 아파왔다. 그는 고통에 신음하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서연은 놀라 민준을 부축했다. 민준 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민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온갖 영상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거대한 빌딩, 수많은 기자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보며 웃는 냉정한 표정의 남자.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의 이름은 강민준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경성그룹의 CEO였다. 그를 암살하려 했던 사람은 그의 가장 믿었던 사람, 바로 그의 삼촌이었다. 모든 기억이 돌아왔다. 그의 차갑고 냉정한 삶, 그의 외로움, 그리고 그가 잊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민준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거대하고 복잡한지를 깨달았다. 그의 옆에서 그를 부축하는 서연의 작은 손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알면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며 절망했다. 서연은 민준을 부축하여 근처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가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민준은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 서연은 의사에게 민준의 상태를 설명했다. 기억을 잃었는데 갑자기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편 민준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경성그룹의 강 이사는 민준이 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민준을 찾아냈지만 그의 옆에 서 있는 서연을 보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에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당신 누굽니까? 강민준 대표님께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강 이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서연은 그의 태도에 당황했다. 저는 이분을 구했어요. 어제 골목에서 쓰러져 계시는 걸 보고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구해 웃기지 마.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우리 대표님을 구합니까? 돈을 노리고 납치한 거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고나 있어요. 강 이사의 말에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의 순수한 의도는 한순간에 더러운 욕망으로 변질되었다. 그녀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와 말투에서 그녀는 그들이 그녀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때 민준이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맑았지만 그 안에는 서연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강 이사와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강 이사, 그만하시죠.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강 이사는 민준의 목소리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대표님, 기억이 돌아오셨습니까? 네, 전부 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분은 나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당신이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민준의 말에 강 이사는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침대에서 내려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그의 차가운 손길에 놀랐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도 변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가 알고 있던 민준이 아니었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경성그룹의 CEO. 그의 말에 서연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그가 평생을 살아도 만날 수 없는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한순간에 덧없는 환상으로 변해버렸다. 병원 로비에는 정적이 흘렀다. 민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세계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끌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그들의 침묵은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하고 평화롭지 않았다.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정말 당신은 저를 속인 건가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당신이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저의 삶을 사랑해준 모든 것이 당신의 계획이었나요?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연 씨. 저는 당신을 속인 적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기억을 잃었었어요. 당신의 친절함, 당신의 순수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아니었으면 살지 못했을 겁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진심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 이제는 기억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세상으로 돌아가겠죠. 당신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의 삶은 저의 삶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녀의 말은 현실을 직시하게 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저의 삶이 어떠했든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없이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이미 훼손되었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민준의 어머니가 들어섰다. 그녀는 우아하고 기품 있는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냉정했다. 그녀의 뒤로는 경호원들이 따라왔다. 그녀는 민준과 서연을 보며 경멸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네가 여기 있었구나.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왜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녀의 시선은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서연의 초라한 옷차림과 불안한 표정을 보고 얕잡아 보는 듯했다. 이 여자가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이 우리 민준이를 유혹해서 돈을 노린 거지. 어디 감히 우리 민준이를 건드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서연은 그녀의 모욕적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민준은 그런 어머니의 태도에 분노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를 막아섰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분은 제가 납치를 당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곳에 숨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분은 저를 구해준 사람입니다. 제가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유일하게 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함부로 말씀하실 자격 없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동안 그가 감춰왔던 모든 분노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놀란 듯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에게 이토록 강하게 반항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민준아, 네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래. 저런 천박한 여자에게 홀려서 이성을 잃지 마. 넌 곧 약혼을 해야 해. JK그룹의 딸과. 그녀의 말은 민준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민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서연의 손을 다시 잡았다. 서연 씨, 저는 어머니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꽉 잡았다. 서연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지만 그의 어머니의 차가운 눈빛과 그들의 거대한 세상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민준은 어머니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기다려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제가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절 믿어주세요. 그의 말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이 순수한 동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사랑은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시험받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잊고 다시 혼자가 되어야 할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이 떠난 후 서연의 작은 자취방에는 다시 차가운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이 없는 집에서 그의 흔적을 찾았다. 그가 앉았던 소파, 그가 만졌던 컵, 그가 고쳐준 세탁기. 모든 것이 민준을 떠올리게 했다. 그녀는 그가 남긴 기다려달라는 말 한마디를 믿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그는 그녀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다. 그의 어머니의 차갑고 경멸하는 눈빛이 계속 그녀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는 그들의 사랑이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의심했다. 며칠 후 서연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경성타워에서 청소 일을 했고 밤에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이제는 외로움이 더해졌다. 민준이 없는 그녀의 삶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경성타워 로비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능글맞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민준의 라이벌 기업인 태상그룹의 후계자 태민이었다. 그는 민준과 서연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민준을 무너뜨리려 했다. 여기서 일하는군요. 민준이가 당신을 버린 건가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서연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태민은 그녀에게 친절한 척 말했다. 저도 그와 아는 사이라. 민준이가 당신을 두고 떠났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에게는 당신이 그저 흥미로운 장난감이었을 뿐이겠죠. 당신 같은 사람이 민준이의 삶에 끼어들 수 있을 리가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도끼가 가득했다. 서연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다. 한편 민주는 집으로 돌아와 모친의 감시 아래 놓여 있었다. 그의 휴대전화는 압수당했고 모든 동선은 통제되었다. 모친은 그를 정략결혼 상대인 재벌가의 딸과 만나게 하려 했다. 그녀는 아들이 서연이라는 천박한 여자에게 홀렸다고 생각했고 이 모든 것을 한순간의 실수로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서연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처럼 느껴졌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웠다. 민주는 모친의 강요에 못 이겨 맞선 자리에 나갔다. 상대 여성은 우아하고 아름다웠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녀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연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그녀의 순수한 눈빛,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녀의 강인한 마음. 그는 자신의 마음이 서연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맞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삶을 되찾기로 결심했다. 그는 경호원의 감시를 피해 몰래 집을 빠져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경성타워로 향했다. 그는 서연의 일터인 그곳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늦은 밤, 그는 경성타워 로비에 들어섰다. 텅 빈 로비에는 서연만이 혼자서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그날 처음 그를 발견했던 날과 똑같았다. 민주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서연은 그가 나타난 것에 놀라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떨어뜨렸다. 민준 탓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당신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때 경호원들이 민준을 찾아 로비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뒤에는 민준의 모친과 태민이 서 있었다. 그들은 민준이 서연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태민은 비웃음을 흘렸다. 민준아,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생각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태민의 조롱을 무시하고 서연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당신의 탐욕스러운 세상에 살기보다 이 사람의 소박한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서연은 민준의 용기 있는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거대한 현실의 벽 앞에서 승리를 선언했다. 민준의 충격적인 고백은 순식간에 언론을 뒤흔들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은 재벌 CEO가 청소부 여성에게 사랑을 고백했다는 기사를 쏟아냈다. 인터넷은 민준과 서연에 대한 온갖 추측과 비난으로 들끓었다. 서연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숨어 지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전 세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신분 상승을 노리는 꽃뱀이라 비난했고 민준을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라고 조롱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괴로웠다. 태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언론을 통해 민준을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갔다. 강민준 대표는
최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자신에게 접근한 이 여인의 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언론을 통해 확산되었고 사람들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민준의 모친 또한 태민의 편에 서서 아들을 설득하려 했다. 민준아,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 말해.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말하면 엄마가 다 정리해 줄게. 하지만 민준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서연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이어갔다. 그녀는 여전히 경성타워에서 청소 일을 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차가운 시선은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믿었고 민준의 사랑을 믿었다. 그녀의 굳건한 태도는 민준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준은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민준은 마이크 앞에 서서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몇 달 전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왜 살아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 기자들은 술렁거렸다. 민준은 이어서 말했다. 저는 제 기억을 잃은 채 서연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고 그저 쓰러져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작은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따뜻한 밥을 먹여주었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소박한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그의 눈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제 기억이 돌아온 후에도 저를 괴롭히는 것은 제 삶의 화려함이었습니다. 저는 돈도 명예도 다 가졌지만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늘 외로웠고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저의 공허함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입니다. 민준의 고백에 기자회견장은 정적으로 변했다. 모두가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바로 그때 민준의 뒤에서 태민이 나타났다. 민준아, 이제 그만해. 네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가 전부 다 망하게 될 거야. 태민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민준은 태민을 보며 차갑게 말했다. 태민 씨, 저를 암살하려 했던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저의 기억이 돌아오자마자 저와 서연 씨의 관계를 이용해 저를 파멸시키려 한 것도 당신입니다. 저는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힐 겁니다. 민준의 말에 태민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은 민준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언론은 이제 그를 비난하는 대신 그의 용기 있는 사랑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태민과 민준의 모친은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대중의 비난과 언론의 추적을 받으며 조용히 사라졌다. 그날 밤 민준과 서연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서연은 민준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동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민준 씨, 정말 괜찮아요.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에 민준은 미소 지었다. 서연 씨,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었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저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저의 곁에 있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했다. 민준의 기자회견 이후 모든 상황은 그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태민과 민준의 모친은 더 이상 그들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었다. 언론은 그들의 용기 있는 사랑을 응원했고, 대중의 시선은 그들을 향한 비난에서 존경으로 바뀌었다. 민준은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했다. 민준의 펜트하우스는 화려했지만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곳은 민준이 과거에 홀로 살았던 외롭고 공허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이 들어서자 그 공간은 알 수 없는 따뜻함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민준은 서연을 거실로 안내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독이 숨겨져 있었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창가에 섰다. 서연 씨, 저는 이 집을 당신을 만나기 전에 샀어요. 제 성공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하지만 이 집은 저에게 더 큰 공허함만 안겨주었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댔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그의 차가운 심장을 녹이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저는 이 집이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하는 작은 순간에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준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저는 이 집을 우리 두 사람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 차가운 공간을 당신의 따뜻한 온기로 채워주세요. 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말은 웅장한 연설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와 함께 평생을 살고 싶다는 진심이 담긴 조용한 고백이었다. 서연은 민준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녀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민준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민준은 그녀를 품에 안고 따뜻하게 키스했다. 그들의 키스는 그들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듯했다. 다음 날 민준의 모친으로부터 작은 꽃바구니가 배달되었다. 그 안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꽃바구니가 민준의 모친의 무언의 승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더 이상 그들을 방해하지 않기로 한 것이었다. 민준은 어머니의 작은 변화에 미소 지었다. 그의 가족은 이제 서연이라는 새로운 존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이야기했다. 서연은 민준에게 자신의 꿈을 말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청소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민준은 그녀의 꿈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그녀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좋아요. 서연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의 꿈은 이제 우리의 꿈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그날 밤, 민준과 서연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들은 더 이상 라면이나 김치찌개를 먹지 않았다. 민준은 서연이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주었다. 그들의 식탁은 따뜻하고 행복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함께 소파에 앉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곳이 이제야 진정한 집 같네요. 서연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서 영원히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CEO와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강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다. 민주는 서연을 위해 그녀의 소박한 바람을 그대로 따랐다. 그들은 가까운 지인들만을 초대하여 한적한 정원에서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서연은 화려한 웨딩드레스 대신 심플하지만 우아한 흰색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의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의 미소로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다. 그의 곁에는 더 이상 냉정함이나 공허함이 없었다. 오직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했다. 그들의 결혼 서약은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담고 있었다. 민주는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은 제가 가장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마음과 강인함은 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제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당신의 모든 꿈을 응원하며 당신의 삶을 영원히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서연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서연 또한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 씨, 당신은 제게 잊었던 사랑과 행복을 다시 찾아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게요. 우리의 가정을 사랑과 믿음으로 채우고 당신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들의 서약은 사랑을 넘어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존중과 감사를 담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민주는 서연과 함께 그녀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나섰다. 민주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알려주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주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능력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작은 사무실을 구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지원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했다. 서연은 민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청소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는 회사 이름을 희망이라고 지었다. 그녀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었듯이 그녀의 회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 그녀는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그녀의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청소 서비스는 단순한 노동이 아닌 사람들의 삶에 따뜻함을 전하는 일이었다. 민주는 서연의 성공을 보며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기업의 차가운 CEO가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꿈을 응원하고 그녀의 성공에 기쁨을 느끼는 따뜻한 남편이었다. 그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법을 배웠다. 서연 또한 더 이상 세상에 지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사업가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더욱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힘이 되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민준의 펜트하우스는 더 이상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에는 서연이 직접 만든 소박한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부엌에서는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났다. 그들의 집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서로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랑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저 자신을 찾았어요. 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또한 그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심과 헌신으로 운명이 되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벽한 행복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토요일 아침 민준과 서연의 집에는 따뜻한 커피 향이 가득했다. 민준은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런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곁에서 완벽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으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민준과 서연은 함께 서연의 회사로 향했다. 그녀의 회사. 희망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직원들은 모두 그녀처럼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었다. 서연은 그들을 존중했고 그들의 작은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다. 사장님, 어제 고객님께서 칭찬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직원의 말에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낸 증표이자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매개체였다. 민주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더 이상 기업의 이윤을 위해 냉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꿈을 응원하고 그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사랑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그녀에게 줄 수 있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사랑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다. 그날 저녁 그들은 집으로 돌아왔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서연 씨,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당신을 그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민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민준 씨,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을 그저 손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의 삶을 구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공허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순수했다. 그들의 만남은 기적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삶에 빛을 비춰주었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서연의 남편이었고 그녀의 삶의 동반자였다. 서연 또한 더 이상 세상의 외면을 받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내였고 자신의 꿈을 이룬 당당한 사업가였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통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어느 맑은 밤, 민준과 서연은 함께 침대에 누웠다.
민주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이제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민준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의 품에서 영원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고 그들의 삶은 이제 완벽한 행복의 결말을 맞이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사랑해, 영원히.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행복한 삶을 보여주며 끝이 났다.